네, 안녕하세요. 중등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파! 우!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제강점기 정말 그 가슴 아픈 하지만 참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죠? 1920년대 국외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920년대 활동했던 단체로서는 여러분들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소위 문화 통치가 전개되고 있는 그 시점이었죠. 국외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의열단이 있었습니다. 그죠? 의열단.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라고 했던 그 김원봉의 의열단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 같은 경우에 신처우의 조선혁명 선언을 실천 지침으로 삼아서 나석주, 김상호, 김익상 같은 인물들이 활동했다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일 무장투쟁, 항일 무장투쟁이 아주 본격화되었었죠. 바로 홍범도 대한독립군의 바로 봉오동 전투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이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군의 바로 청산리 전투. 일본 이제 이 지역을 아주 몹쓸 짓을 하죠. 여기 바로 간도 참변. 자, 결국 이제 활동이 어려웠던 독립군들은 저쪽 밀산부 쪽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또 시련을 겪죠.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더라. 다시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결성한 것이 바로 삼부 성립운동. 삼부라고 하면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후에 통합운동을 전개하죠. 그래서 북만주와 남만주의 통합운동이 만들어지는데, 북만주 쪽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해서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고 있더라라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 이제 1930년대로 이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930년 넘어갈 때는 이제 첫 출발은 뭘까요? 과연 1930년대 일제의 그 식민지 지배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와 1930, 40년대 민족운동입니다. 자, 먼저 민족말살 통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1920년대 그 소위 문화통치에서 1930년대 이 민족말살 통치 정책으로 옮겨갔던 그 배경,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로 옮겨가게 된 배경은 3.1운동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맞죠?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에서 이제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로 옮겨가게 되는 그 계기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경제대공황이 있습니다. 이 경제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 이러면서 침략전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목적을 볼게요. 이 침략전쟁 동원을 위해 한국인의 민족성의 말살, 일본인으로 동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침략전쟁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1931년 만주사변 벌어지죠. 그 다음이 1937년 중일전쟁 전개하죠. 이후에 1941년 태평양 전쟁 전개하죠. 이렇게 전쟁을 막 확대시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일본이 지금 중국하고 싸워? 그렇다 쳐. 41년에는 태평 미국하고 싸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아니, 중국도 싸우기 버거울 텐데 일본이 또 미국하고 싸워? 제가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닌데 이거 막 전투 막 확대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경제 대공황. 무슨 말이냐면 1920년대까지 여러분 일본 자본주의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는 거예요. 뭐 공장은 돌아가고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그걸 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살 돈이 없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자른다고요. 그럼 그 노동자들은 가난해졌죠. 물건을 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공장의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또 노동자를 또 자르는 거예요. 공장의 물건은 쌓여지고 실업자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규모 이 어떤 그 도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사업을 투자하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돈을 꽂아줘요. 그 노동자들이 뭔가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저쪽 그 유럽 쪽은요 어떻게 했냐면 블록 경제를 해가지고 그 영국 식민지, 영국 중심의 식민지 이렇게 블록, 또 프랑스나 뭐 독일 이렇게 또 블럭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규모 공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렇게 수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블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 공급, 넘치고 있는 공급을 강제로 떨궈야 되는 거야. 강제로 떨궈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걸 전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고요. 이러면서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중국하고 싸워야 돼, 미국하고 싸워야 돼. 일본인들로만은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조선에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끌고 오려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조선인들이 미쳤어? 일본인들을 위해서 좀 총 들고 싸워가지고 그게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조선인들의 이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30년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왜? 전쟁에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의식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을 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소위 문화 통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 꿰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죠.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조선을 지워야 돼. 일단 황국 식민화 정책. 궁성요배. 딱 특정 시간만 되면요.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궁성, 일본에 있는 황궁을 향해서 다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성요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 일본 신들을 모신 곳에 가서 절하도록 하는 것이고 황국신민사사함소. 저는 황국의 신민입니다. 저는 천황폐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외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 나도 모르게 자발적 복종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게 바로 1930년대 바로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것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역사 금지하고요. 우리의 말 당연히 금지하고요. 이름조차도 바꿉니다. 창씨 개명. 이름을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 성씨, 일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한글 신문과 잡지는 당연히 폐가 나죠. 1920년대 만들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1940년대 들어오면 다 폐간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1930년대 보였던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 준 이름 갖고 쓴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그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줬던 이름 최태성 이거를 제수 나카무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왜 갑자기 태성이가 나카무라가 돼야 돼? 정말 재수 없고 재수 나카무라죠 이거 완전히 그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살지 않았던 걸 너무 다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나의 정체성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내 뿌리고. 정말 이 민족마다 통치 시대는요, 정말 생각하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는 민족 말살 통치고요. 경제적으로는 병참 기주화입니다. 이거 뭐냐면 병참 기지화. 군사 그 무기 만드는 군사 그 군수 물품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공장화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왜? 한국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기지, 병참기지로 만든다라는 거죠. 왜? 좀 전쟁을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군수산업 육성을 위해서 북부지방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철, 석탄 등 지하자원 생산을 늘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중공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공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만주 지역으로 중국 쪽으로 물자를 날라야 되니까. 이런 어떤 병참 기지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더라. 그 결과는요,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체제, 산업 불균형. 왜냐하면 북부 쪽에 이 중화공장이 편중되니까 광복후에 남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 북한 쪽에만 막 공장을 막 지어놓다 보니까 나중에 딱 이게 광복 이후에는 남쪽은 공장이 없어.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더 알고 있어요. 병참 기조 정책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쪽에는 면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솜 있잖아요, 솜. 예, 면 이런 것들을 키우고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 대공황이 있다 그래요. 대공황. 그러니까 그 대공황 속에서 그 원료들 있죠, 원료. 면이라든지 양털이라든지. 양털은 여러분 어디 쓰는지 알아? 양털? 허허. 몰라? 허허. 당신들 입고 있는 그 교복에 이 안자락에 그 태그를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모직 몇 퍼센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모직이 뭔데? 그게 양모예요, 양모. 양털이 양털. 그러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교복 양털로 만드는 거야. 그 신사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양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선생님 양털, 저는 양털을 어디서 쓰는지 몰라요.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라니까. 예. 왜 양털 이렇게 나온 그런 것을 입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원료들을 싸게 그 일본 자본에 공급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조선에다가 면제품, 면화, 그다음에 양들을 키우도록 집중적으로 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군수공장 그리고 남면 북양. 이게 지금 1930년대부터 시행되었던 정책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배경은요, 바로 이거 했나? 오케이. 국가 총동원법. 이게 이제 1938년도 제정되는데 정말 싹 끌어가요. 국가 총동원법 제정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본격화시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수저 있잖아요, 수저. 밥그릇 이것까지 다 끌고 가요. 왜? 그 당시 그 수저가 놋으로 만들고 그릇이 놋그릇이었거든. 이거 갖고 뭐 하려고? 총알 만들려고. 전쟁이 되니까. 지금 중국 대상으로 미국 대상으로 전쟁 판을 벌여놓다 보니까 너무 모자란 거야. 사람도 모자라고 물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막 있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사람은 있는 대로 끌고 가. 물자는 있는 대로 막 수집을 해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원병제 안 되니까 막 강제로. 학도 지원병제 안 되니까 징병제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모습. 하여튼 마지막 파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노동력 징용까지. 징병은 군대를 끌고 가는 것이고 징용은 노동자를 끌고 가는 거잖아. 광산 군수공장에서 전쟁이 시작돼서 노동을 강요하는 모습들. 정말 탕방에 있는 한 사진이 있죠. 거기 그 탕방에 끌려갔던 노동자가 썼던 글씨. 어머니 보고 싶어요. 참. 식민지 조국에 태어나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다가 국가 총동원법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탄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 글은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정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여성들 동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를 또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 그 어린 여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뭐 공장에 취직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끌고 가서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이건 여러분들 일본군 성노예로 활동하도록 만든 거였거든요. 이런 어떤 그 인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그 시대가 바로 일제 강점기 1930, 40년대의 민족 말살 통치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서 농기구 식기 등요. 바로 공출, 식량의 공출과 배급. 자, 여러분들 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공출과 배급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요, 공출과 배급. 이건 공출은 그냥 막 강제로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 가져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배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출과 배급인데, 이 공출과 배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주로 40년대, 10년대 아니에요. 20년대 아니에요.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민족말살 통치기. 굉장히 잘 나온 단어예요. 공출과 배급. 알았죠? 이 당시 이제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10년대 자료 주고 이 시대에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때 그 보기에 뭐 공출과 배급이 시행되었다. 이건 틀린 거야. 그걸 답으로 골라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공출과 배급은 1940년대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그런 단어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족말살 통치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서 저항했느냐? 일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지금 문맹퇴치 운동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문맹퇴치 운동은 1920년대부터 출발해서 30년대 또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이에요. 제가 1920년에 민족주의 진영이 했던 게 기억나?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 설립 운동, 문맹퇴치 운동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문맹퇴치 운동도 이 30년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인의 높은 문맹률, 언론기관과 학생들 주도로 바로 문맹퇴치와 바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봉사활동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 그 저소득층 그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거야.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들 배워서 이런 말 있죠. 왜 배워서 남 주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정말 배워서 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사 어때? 선생님한테 강의 잘 듣고 잘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저소득층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한번 좀 도와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를 아마 확실하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받기만 할 때는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는 순간 내가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무료 강의, 제 딸은 늘 걱정해요. 아빠 무료 강의하면 난 어떻게 먹고 살아? 아유, 나 스트레스 너무 줘, 우리 딸이. 근데 그래요. 뭐 선생님 이제 유료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돈 많이 못 법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 순간순간이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내 강의를 듣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저도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집 학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잘 몰랐고요. 조용히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 대학교 와서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공부를 뭐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말 잘하는 게 없는, 정말 쓸모 없더라고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냥 하나의 부속품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좀 정말 그 자괴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 꿈도 없어요. 네, 꿈도 없고 왜냐면 잘하는 게 없으니까. 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뭘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교사가 됐죠. 그래서 교사가 되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고 딱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수근수근 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와, 우리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치신다. 와, 대박. 너무 좋다. 이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뭘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제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일 잘하는 능력 뭔가 하나가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달란트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행복해질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학생들이라고 하면 뭔가 배운 사람들, 배운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 배운 지식을 농촌으로 들어오고 와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지식을 나눠주자. 그 지식들이 있어야 바로 독립운동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문맹퇴치 운동을 20년대, 30년대 전개했던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1920년 후반에 있었던 이 조선일보 주도의 아는 것이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로 문자보급운동이 전개됐고요. 진짜 이 문맹퇴치 운동이 대단히 유명했던 운동이 바로 1930년대에 있었던 바로 이 운동이에요. 이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 브나러드 운동입니다. 브나러드 운동. 이건 바로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아어예요. 민중 속으로. 예, 이건 바로 동아일보가 주도했는데요. 한글 교육, 미신타파, 구습제거 등의 활동을 전개했던 브나러드 운동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 노동 운동.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20년대 왜 노동운동, 농민운동, 쟁의 형식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스트라이크, 파업. 그런데 이제 30년대가 되면요. 이게 민족 말세 통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탄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 식민 통치에 직접 대항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고요. 바로 중일전쟁 이후 일제 탄압 강화로 침체 되면서 이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1930년대 일제 민족 말살 통치의 모습, 정말 조선인이라고 하는 걸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별을 채워야 될지 별 채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 식민 통치와 당시 어떤 그 문맹퇴치 운동 그리고 노동 운동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족 말살 통치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집니다.